안녕하세요. 결혼 5주년을 맞이한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집안에서 어린 멤버로 보낸 경험이 있어서 명절마다 멤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만 좋았는데 결혼 후 시댁이 생기면서 명절이 힘들어졌어요. 고생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앞에서 꼬투리 잡히는 일이 빈번해 명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10명 가족이 있어서 오랜만에 모이는 일이 없고 친정에서는 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 어디든 가서 속마음을 털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이 채널을 발견하고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댁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결혼이 자연스러웠어요. 호흡도 잘 맞아서 헤어질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못했으니 그래서 결혼까지도 당연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편안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남편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프로포즈는 없었지만 서로 결혼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걱정 없이 달콤한 연애를 즐겼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깨달았고 돈을 모아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걱정은 돈 문제였지만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하겠다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혼이 예상보다 늦춰졌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것이 현재는 잘한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2살 아이가 있는 우리 부부는 30살이 넘어서야 집을 얻고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한 후에는 시베이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친절하셨어요. 처음에는 좋게 안 보셨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래요. 당신이 오래 만난 만큼 싸울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도 결혼 생활은 다를 게 없어요. 오래 만나 떨고 남편이 너무 편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해요. 맞벌이를 한다고 남편을 굶겨서 회사 보낼 생각 말고 반찬을 하기 어려우면 집에 와서 요리를 해서 먹던가 해야죠. 시어머니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설파하셨지만 정작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기세난 시어머니는 꼬장꼬장하고 묻어난 성격을 가지고 계셨죠.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 맞춰주던 분이셨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도 시아버지 말씀을 가로막으며 본인 말만 하던 분이셨죠. 그런 분이 나에게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아내의 도리를 말씀하셨죠. 남편도 어이가 없었겠어요. 제 편을 들어주고 싶었던 건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한마디 덧붙여 시어머니를 도발하셨어요. 엄마, 윤경이한테 그런 말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야, 말로 아버지에게 다 말해야 하는데 살면서 무슨? 뭐야, 아니, 그렇다고 내가 언제 아버지를 피해다니? 그냥 남편을 막대하거나 패하지 말고 잘 챙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자식은 여자 편을 들고 있네. 내가 너를 이래서 키운 게 아니야. 너의 아내를 잘 대접해주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어쨌든 윤경아, 너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해. 막시하고 믿고 있어. 알겠지? 어머니, 우리 잘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을 한 후에는 시문이를 대접해준 시아버지 덕분에 별 문제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신경 써야 했던 건 시문이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5세 어린 시누이도 있었어. 시문이를 등에 업고 제 속을 긁기 시작했다니까. 결혼 전부터 50세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말 잘 안 듣는 시누이에 대해 알았어.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 학점 경고를 받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 그때 시아버지가 지방까지 내려와서 챙겨주기도 했어. 시누이는 예쁘게 자라고 있었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왔어. 아무튼 조카가 갖고 싶어하는 은물건을 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준 적도 없었고 시아버지도 자식들에게 들어주지 않았어. 막내딸이 너무 아름다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녀가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덕분에 신우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로 빈틈을 넓게 이용하여 자기 앞날을 돌봐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불행한 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결혼 후 우리가 서울에 신혼집을 얻자고 해서 이치를 만들어 우리 신혼집에 기어들었어요. 매번 서울까지 면접 보러 가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로 남편의 집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를 거절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취업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송인하면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 내가 안 된다고 했니?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했던 적 없어. 그게 내가 시킨 거 아니냐고. 내가 아니면 내 동생한테 왜 크게 할 이유가 있겠어. 너 너무 이상하게 굴지 마. 너만 두통이 있으면서 왜 동생은 소홀하게 대하니? 얘도 우리 집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아이가 어떻게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내도 우리처럼 취업해서 고생했겠지. 오빠는 예전부터 취업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했는데 자네는 몇 년째 취직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도 이번에는 꼭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서 신혼이 시어머니를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호감을 사려고 했어.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 또한 가족은 왜 동생처럼 보이냐며 이야기하는데 난 그 앞에서 자리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었어. 결국 나는 마지못해 신우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우이는 우리 신혼집으로 옮겨왔어. 말로는 집에서도 일을 도와줄 거라고 했지만 남편이나 나는 큰 기대는 안 했어. 집에서도 한 손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들려왔으니 남은 집 책임을 사양이 별반 다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새언니를 어려워하고 남의 집에서 살 때 불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가 먹은 밥에 바끈에 또 물에 단번호 칠을 붙여서 저는 퇴근해서 돌아와 청소를 하러 했습니다. 게다가 잠시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준 방에서는 대체 뭘 하는 건지 신우이가 들어오자마자 집에 없던 벌레가 생기는 바람에 방역업체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방 청소를 도와주는 어머니가 계셨지만 신우이 방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니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래도 자취를 해봤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너희는 27살이 아니라 마치 7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윤경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조금만 참아보자고 해. 하지만 너희는 너무해. 현재 너희가 오간 동생처럼 대해주셨으니 나도 동생처럼 생각해봐야겠어. 너희가 동생이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을 거냐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으니 결국 신우이와 정면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야. 아무리 껄끄러울지라도 남의 집에서 지낼 때는 지켜야 할 점들을 말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생각해보면 운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치열하지만 나쁜 성장은 아니었기에 나를 신뢰하여 이야기를 들어줄 정도로 나쁜 기질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좋아졌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그 순간순간에 할 말은 하면서 신우이와 원활히 지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사정을 아시게 된 시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시며 신우이를 부탁하신 덕분에 제가 신의를 차마 내쫓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타일은 덕인지 신우이와도 그리 나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신우이를 혼내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그 일로 두고 따져서 사후 떠날 것이라고 하셨죠. 예상보다 애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이제 관점이 달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네가 내 얘기를 듣자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던데. 그동안 당연히 뭔가 상당히 얘기했을 텐데. 그게 얼마나 틀렸다는 소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다룰 수 있겠어? 너희 나이 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해도 그렇게 어린애에게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얘가 크면 조금은 모를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렇게 실수했나? 사소하게 실수하지 않았나? 사소한 일에 그렇게 소동을 피워서 애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신들 가정에 있을 때 편안한 식사조차 할 수 없지. 내가 요즘 너희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제대로 감시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 엄마한테 그런 건 또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요. 그땐 고작 아주모할 때 밥 먹었지. 정말 정작 시누이는.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떠난 엄마는 제가 시누이에게 한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엄마는 제가 한 일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셨고 몇 배로 보태서 돌려주기를 바라시는 모습이었죠. 매번 시댁 모임이나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심한 잔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결혼한 이후 첫 해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김장을 하고 명절 때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이 힘들었고 한 달 동안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제가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느라 힘이 들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달래고 저를 돌봐주느라 많이 힘들어했죠. 사실 아버님께서도 눈치를 보시면서 일하셔야 했고 나이 드신 아버님을 위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버님의 은퇴가 미뤄지고 계시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쇼핑을 즐기느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미는 취업하지 않고도 금융대출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지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버님은 평생 희생하셔야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의 얼굴에 더 큰 걱정이 느껴졌어요. 나는 결혼 3년 차가 되어서 시부모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어요.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묻지 않아서 남편이나 나는 그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혼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나는 시아버지가 혼자 계신 것을 걱정하여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주말에 식사로 와주세요. 별것은 아니지만 보양식을 준비하려고 해요. 이번 주엔 날씨가 좋아서요. 이러했죠. 아버지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면서도 신세에 편한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말했죠.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별 많은 건 아니지만 1인분 더 차려드릴 거예요. 시누이는 바빠서 아버님을 챙길 리도 없었고 봄이지만 혼자 보내시는 것이 걱정되었죠. 그래서 집으로 모셔와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에도 말이 적으신 분이셔서 묻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어떤 큰 걱정이 있는지 알게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어색한 대화를 피하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평소에 실수를 하셔도 거의 없는데 그날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가시는데 갑자기 안방에 계셨고 식사 후에 칫솔을 착각해 남편 칫솔을 썼다가 집까지 가셔서 자기 칫솔을 가져가셨어요. 칫솔이 아니라고 해서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일인지 말이 없고 더 이상 어필도 없으니 제가 더 캠을 올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뒤로하고 제가 바빠서 또다시 추석이 찾아왔어요. 벌써 결혼 후 3번째 추석이었지만 명절은 항상 긴장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 없다고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고민하면서도 이번 명절이 잘 지날 수 있길 바랐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마주하며 꽃바람 앞치마를 입고 저는 서둘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좀 일 좀 하세요. 왜 그래요? 아직 8시도 안 되었어요. 일찍 왔잖아요.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일 좀 해놓고 이제 와서 차고 일을 해요. 얼마나 편리한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번 차 타고 오기 귀찮은데 뭐가 이렇게 불편한지요? 나는 엄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엄마네 집은 멀지도 않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세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해야죠. 19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윤경이 좀 적당히 하세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이래서 말이지. 자식 새끼로 키워놨더니 이렇게 자제 못하는 걸 나도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식구들끼리 제사를 지냈겠지만 며느리로 들어온 후로는 점점 더 바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여전히 저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었어요. 신혼부부로서는 도와달라며 언지를 넣어뒀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면 좀 도와달라 했습니다.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당부했습니다. 아가씨, 이번에는 제발 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눈칩과 전도 좀 붙이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응, 어머 언니 나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못해요. 그리고 나도 시집 가면 할 텐데 굳이 시집 가서 갑자기 하면 잘 되겠어요. 지금부터 연습 삼아 해보는 거지.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해서 며느리 될 생각이 있으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야죠. 시집 왔는데 아가씨처럼 비협조적인 신호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전부치고 그 정도는 아가씨도 할 수 있잖아요. 아가씨, 요즘 용돈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용돈 좀 챙겨줄 테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알았죠? 알았어요. 수고비까지 주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고마워요, 새언니. 우리 집 회사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시누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자기 집안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일부러 용돈까지 쥐어주며 시누이에게 당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아주 말을 안 듣는 정도는 아니라서 용돈 몇 푼에 적극적으로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석 당일이 되자 시누이는 언제 돈을 받았느냐는 듯 입을 싹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가씨는 안 보이더군요. 내가 길을 왜 찾니? 안녕. 그냥 모아둔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바빠했어. 갖다 쓸 자야 하니까 신경 쓰지 않았어. 내가 할 일이나 해? 전날 밤늦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한다며 떠들던 시누이가 이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공부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가 귀찮아서 핑계를 대는 것 같아 보였어. 아무리 배고프겠지만 점심때까지 혼자 일해야 했기에 속상했어. 먹을 것들만 모아놓고 점심을 차리려니 마음이 촉박했어. 그러면서도 월 명절 음식을 다 해서 제사를 지내고 친정에 가야 할 때가 다가와 있었어. 시누이가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 난 그녀의 이동이 가득 찬 것을 알아차렸어. 얼굴이 기름진 상태로 밖을 나왔길래 핑계를 대기만 했을 거라 생각했어. 그녀를 잘 살펴보던 나는 오후에 복수할 생각을 했어. 점심 끝나고 나서부터 신세를 시켜 먹겠다고 다짐했어. 남편은 도와주면서 제사상을 치우고 짐 정리에 미숙한 나는 계속 바빴어. 부모님과 남편도 같이 제사 준비에 신경을 써야 했다. 바쁜 일로 집안 정리를 하느라 찌짠전을 꿈꾸며 기름 냄새와 짠한 주방 안쪽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집은 평화로웠어요. 오전에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이 좋은지 자매들은 점심에 밥을 먹고 제가 찌짠전을 굽자마자 가져다 먹더군요. 어쩌다 9개 놓으면 바로 집어 먹을 정도로 맛있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한숨을 참지 못했어요. 얘들아, 전 이렇게 다 먹으면 제사 차릴 때 뭘 올려요? 자꾸 먹지 말고 일 좀 도와. 하지만 씨앗니라 물려주는 셈에 놀랐어요. 언니 혼자도 잘해. 모두 다 먹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 못 먹었는데 다 먹고 있더군요. 얼마 안 먹었는데 왜 이리 채움. 그래서 저는 고봉을 받아서는 용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말했고 빨리 일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동생을 촌동생 정도로 생각하고 적당한 말을 하고 있었고 정안신호야가 그런 얘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마는 화가 나서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딸에게 뭐라 했어? 뭐라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내 앞에서 카밍이 딸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그녀와 도와주기로 했던 작업을 제 신이에게 부탁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어쩌다 뒤죽박죽 되었어요. 당신은 내 신이를 용돈을 주면서 그녀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 신이는 돈을 받고 알바하러 다닐 줄 알아요. 제 딸은 평소보다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더 화난 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파요. 제가 너한테 그렇게 시킨 적 없어요. 너의 딸을 키워 먹으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인연이 중요하다고 그런 건가요?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너가 시집가라는 소리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내 딸은 내가 끊임없이 키우고 물 한 방울 한 방울 먹여왔어. 당신 딸보다 더 잘난 게 뭐냐고? 내 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거의 모든 감정을 꾹 참았었나 봐요.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신우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한 소동으로 인해 남편과 시아버지가 뛰어왔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어머니 옆에서 남편이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내 머리카락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제 핵심을 꼼짝도 못하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이와 남편의 막는 말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시아버지가 나타나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그때 주방으로 들어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애정이 깊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자 모든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힌 것보다 그 일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비슷하게 많이 놀랐나요? 잠시 당황한 시어머니는 곧 분노로 바뀌어 시아버지의 뺨을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때리냐?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다고 내 뺨을 때린 거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30년 넘게 같이 산 당신의 아내보다 몇 년만 알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다음 그렇게 속이 상할 수 있단가요? 왜 남의 머리를 잡고 소란을 피우는 거죠?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 남의 자식 함산다고 어찌 내 며느리의 머리를 잡고 곱다고 그래? 어디서 남의 자식이야? 당신은 저와 같은 며느리보다 더 바보 같아 보여. 당신이 제가 정말 멍청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모르고 평생을 살 줄 알았어.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나를 속여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워줬나.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시련을 겪으셨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 듯한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어 했지만 나는 그냥 몰랐던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 그런데 남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예쁘다고 끌어안던 사람을 보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버지께서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그 서류를 보지 않아도 뭔지 알 것 같았고 결국 제 예상은 맞았다. DNA 검사 결과 99.7%라고 써 있었다. 사과하지만 제가 번역한 내용은 부정확한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번역을 요청해 주세요. 내 기억이 없이 미쳐버릴 것 같았고 정말 후회 가득한 마음이었는데 예정하고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만 그날 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20년 지난 일이지만 충격스러워서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평생 그녀를 딸로 생각한 셈이지. 그리고 최근 아버지가 우연히 예전에 살았던 동네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계시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함께 계셨다고 해. 그때의 일을 언급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나중에야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의심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대.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드러나게 됐어.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도 조용하게 있었어. 아마 그날의 계시 씨가 난리를 피우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모르쇼 날 알 수도 있었겠지. 그동안 얘기하지 않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 평생 아름다운 딸이 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혹시 내 진짜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을 텐데
치아까지 챙겨 유전자 검사를 받고 계셔야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두 사람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항상 무심결에 보였던 신부도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애처럼 동행하고 노는 신하네도 희생자가 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신부의 말씀에 시험 준비를 계속하며 쓰고 신우이는 말없이 신부를 따라갔어요. 명절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부나 시아내를 돕기에는 능력이 없었기에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되었고 시아버지 하나 남겨두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도 마름이고 정색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남편도 걱정했는지 1시간에 한 번씩 아버지에게 전화하셔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댁을 떠난 신우이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잠시 지낼 곳을 찾았다며 자신과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는 안부 문자였어요.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기다리기만 했지만 어디 지낼 곳이 있다는 소식에 다행스러웠어요. 오빠, 어머니와 아가씨가 다니어서 어디 지낼 곳이 있었나 봐. 어린애들도 아니고 잘 지내겠지? 굳이 알릴 필요 없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도 많이 심란해 보였어요. 아버님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역시 아버님은 깊게 여기시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걱정은 되셨는지. 남편 몰래 시댁의 소식을 알아봤어요. 지훈이한테 어디 지낼 때는 있다지. 당분간 친척집에서 지낸다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이 많으신 아버님도 시댁의 사정에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도 아버님이 아가씨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신우이에게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친딸과 다른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머니를 속인 신시아버지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분노가 생기면서도 딸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시아버지는 별거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결혼 3년 차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으니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련과 애정은 모르겠지만 당장 이혼을 선택하는 대신 떨어져 사는 것을 선택해 준 것이었죠. 이렇게 시아버지의 태도에 어머니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지신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이 지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윤경아, 그때 그 진실을 그날 이후로 처음 알겠구나. 어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지낼 힘과 하셨다는 얘기를 아가씨에게 들었어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솔직히 내가 내게 무슨 염치가 있어서 연락을 기다리게 한 것이니.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도 미안해할 일이고 나도 내게 한 짓이 있고 그 사장도 내가 벌인 짓이야. 이런 말 하는 건 염치 없는 일 알지만 그래도 나도 너와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중간에서 시아버지 좀 관과할 수 있겠죠. 제 방법으로 설득해보세요. 일단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식을 공유하고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음을 편히 못해서 그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굳이 연락을 드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 역시 핑계지만 혹시 내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또한 근거 없이 용서를 구하며 무례하게 될 수 있기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게 내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나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으며 조금만 어울리자고 요청할 뿐입니다.
신부님 요청에도 좋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기에 아버님의 소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두 분이 헤어진 후 여전히 잘 지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가서 반찬을 챙겨주기로 하였지만 혼자서도 즐겁게 식사를 하시고 운동도 하시며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을 보니 오히려 혼자 있다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저 아버님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조차도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 하시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하여 인액션 이즈 베터 댄 액션. 아버지가 잘 지내시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도 깨달으신 게 있으신지 시어머니와 신혼도 점점 정신을 차리는 데 보였죠. 힘든 일은 싫고 놀기만 좋아하던 시누이가 이제는 직접 무슨 일이라도 해보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어 머리도 자립을 하시겠다며 마트 아르바이트를 다니시며 바쁘게 지내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장을 보셔서 가끔씩 시아버지 몰래 반찬을 두고 가기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별거 생활 1년 뒤에야 벌어진 일이지만 아버님은 그 후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시고 시어머니가 두고 간 반찬을 버리지 않고 드시는 걸 보면 두 분 사이가 아주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지 벌써 2년째. 저희는 명절날마다 아버님과 우리 부부 세 식구끼리만 보내고 있네요. 깔끔한 외로워 보이는 아버님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모든 일은 전적으로 아버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보이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시아버지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별탈 없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